안녕하세요. 제가 작년에 주택관리사 1차를 합격을 했는데요. 주택관리사 공부를 2월 중순인가 말부터 해서 7월 달까지 이렇게 총 6개월 동안 공부를 진행을 했었어요. 그 단기간에 1차를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제 공부 방법이랑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우선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 소장 업무고요. 주택관리사 보호 3년을 하고 나면 이제 주택관리사가 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. 제가 이 자격증을 처음 도전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20년에 공인중개사 30회 합격을 했는데 뭔가 조금 더 노후 대비를 할 만한 자격증이 없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월 말부터 7월 달까지 공부를 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저만의 그런 룰이 있었어요. 그 룰이 총 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휴무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일단 약속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목표 학습량을 채운 후에 이 약속을 잡는 거, 그리고 출근 전이나 퇴근하고 와서는 반드시 하루에 한 강은 보도록 이렇게 그 스케줄을 짰었고요. 그리고 저는 약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을 해서 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고,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채워야 될 강의가 몇 개인지를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볼 수 있는 공부량이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절대 공부량을 늘리지 않았고 교수님이 하라고 하는 부분만, 그리고 내가 만든 단권 노트라던가 혹은 특강 자료만 받고 더 이상 뭐 자료를 추가하지를 않았고, 그리고 그 자료만 되게 꼼꼼하게 챙겨봤었고요.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강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 특강을 저는 다 봤거든요. 다 봐서 회독수를 늘리는 방향, 회독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진짜 꼼꼼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도 저는 밥 먹지 않고 그냥 카페에서 뭐 커피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뭐 모의고사 틀린 거 한 번 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거 한 번 더 눈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, 마지막 5번째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응시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파트가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.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이것만 꼭 지켜주세요. 휴무일에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자료는 절대 늘리지 않는다는 거, 그것만 지켜주셔도 직장인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. 공부를 시작한 기간은 2월 말부터 7월달 시험 당일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. 인강으로 학습을 주로 했었고 인강은 기본, 심화, 문제풀이, 마무리 특강으로 해서 이렇게만 봤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회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진행하는 특강은 전부 다 들었고요. 그리고 기본 심화도 강의가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최소한 기본 그 이론을 2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1차에는 총 3과목인데 시설개론, 회계원리, 민법 이렇게 3과목이었어요. 근데 일단 민법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민법과 조금 상대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좀 했었고, 그리고 민법 난이도도 공인중개사보다는 그 주택관리사 민법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민법을 고득점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, 민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나 판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기본서를 되게 많이
읽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시설개론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많고 암기해야 될 부분도 많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는 데 시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시험 쳤던 시험에서는 시설개론이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제일 점수가 낮았던 과목 중에 하나였고, 그리고 회계 원리 같은 경우는 그 맨 마지막에 원가 회계인가? 그러니까 8인가 9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예 공부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요. 그래서 과감히 그거는 보지도 않았고 공부도 하지도 않았고 그 앞에 있는 부분만, 그래 기본 회계 그 부분만 진짜 열심히 했었고, 그리고 뭐 계산 문제는 사실 계산기로 두드리고 많이 연습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 이론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. 그래서 그 특강에 보니까 이론만 정리해주는 특강이 있어서 그 특강 자료를 계속 보면서 이론을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시험 쳤을 때는 난이도가 진짜 높았거든요. 제가 24회 시험을 쳤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서 저 점수를 시설개론이 45점, 그 다음에 민법이 85점, 회계원리가 52.5점인가? 55점인가? 이렇게 받아서 딱 60점을 합격을 했거든요. 그것도 원래는 한 문제가 부족했는데 그 이의제기가 시설개론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서 딱점으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공부를 하고 있고 꼭 합격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.